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강욱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 4개구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전 11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구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4개구청에 대한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개구청 소관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차영호 청원구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청원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청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세순에 따라 다음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이동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는 간부 공무원 인사 이동이 없어서 바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바쁜 의정 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3쪽부터 4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전취약계층 51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연차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위기 가구 신고 채널을 신설하여 온 마을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상당형 성장 고점 경로당 건강체험 체조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보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에 힘쓰고 위기가구 발굴 확대를 위한 촘촘복지 상담소 운영과 복지급여 부정수급 선제적 예방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상 속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고 관내 404개소 대상 식품 허위, 과대 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전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서원구로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 동에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조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공간, 진심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에서 4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원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11개 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협약 및 사업체 후원을 통해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1대를 기탁받아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대학, 디지털 교육 등 건강한 노년의 삶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후원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외식 쿠폰 지급 범위를 한부모에서 노인 세대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소득 가구 돌상 신규 지원으로 첫 생일 축하하고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 잊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 학생 봉사 동아리와 재능기부 협약을 신규 체결하였으며 총 6개 단체의 정기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기부 내역을 게시하고 후원자의 날을 정례화하여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알기 동영상 및 안내문을 신규 제작하여 장애인 배려 문화를 더욱 정착시키고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4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임산부 응원업소를 미용업소에서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주시의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 배려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생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덕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흥덕구로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25년) 흥덕구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과 11개 읍면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흥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3쪽부터 4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드림데이를 지속 운영하여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컨설팅, 보육 멘토링을 추진하여 고품질 보육 행정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특임인원 솔루션 회의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육 및 양육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즉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식품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아모아 행복식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확대 모집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시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에서 4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위기 상황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활기찬 노년 활동을 지원하고 어르신을 위한 편안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금지 도색,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지원 등 장애인이 더 나은 삶,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양육 환경을 만들고 읍면동 복지 담당자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에서 4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원구에서 개최되는 5대 축제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축제장을 조성하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제도 정착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영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별로 설명한 시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욱입니다. 예,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4개구 다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은 그래도 박상금 과장님께서 같은 청원구에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 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이 그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외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외에 화장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된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현황을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저희 관내에 그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경로당에 들려서 화장실을 가셨대요. 근데 잠깐 문이 안 열렸었나 봐요. 예, 뭐 이렇게 당황하셔서 바로 전화도 못 하시고 예, 좀 어쩔 줄 몰라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니까 화장실 같은데 병원 화장실 같은데 가면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 이 버튼 누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별로 경로당에 파악이 돼서 먼저 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가 경로당에 아무도 안 계셔서 그런지 예, 좀 굉장히 무서웠다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파악을 하면 어떨지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원구의 그 경로당 내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잠금 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일단은 경로당 내 말고 외에 화장실에 있는 곳도 그런 뭐 이렇게 경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가능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구에서 그 화재보험 이렇게 들었다고 봤습니다. 근데 화재보험도 화재보험인데 이게 막 이렇게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어르신들이 좀 보청기를 끼시거나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좀 시야로 확실히 확보가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대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답변은 그럼 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 예, 그건 아니었는데요. 예, 예. 보이는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어디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뭐 충남에서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두 가지는 또 구청장님들 포함해서 과장님들께서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 경전 예산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에는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없으므로 일정이 있으신 구청 환경위생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환경위생과 소속 직원분들은 다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 계신 환경위생과 계신가요? 다 나가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네. 감사할 것 같아서. 그럼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용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5억 891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1억 9,008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747만 원을 증액된 21억 7,8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984만 원을 셋째 이상 자녀 양육지원금 1,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9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572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5,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5만 8천 원을 증액한 16억 1,1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소유 경로당 계단보수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 600만 원, 계단보수 외부 도색, 보일러 교체 등 민간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837만 8천 원, 경로당 TV 구입 비용 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2,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304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5,0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852만 원이 증액된 22억 9,2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구청장 차용호입니다. 정홍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891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8,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2,439만 원이 증액된 19억 2,8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2쪽부터 59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1억 3,100만 원, 경로당 에어컨 등 물품 지원 사업비 1,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은 홍성학 의원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네. 아니, 홍성각입니다. 이 구청장님 이하 이 구청에서는 일선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 뭐 경로당 뭐 긴급 물품 또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질문해 보려고 해도 긴급하니까 저기 뭐 편성해서 올리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그냥 안 하는 거. 여기 본청 같으면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님들 아주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시민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저기 질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성학 의원님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개구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쇄 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알겠습니다.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과 전용훈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 소개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부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이번 인사로 부임한 신미숙 평생학습관장 소개합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유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액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5억 3,392만 원 대비 12억 6,301만 원이 증액된 27억 9,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액 191억 9,712만 원 대비 14억 6,107만 원이 증액된 206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73억 710만 원 대비 14억 3,957만 원이 증액된 87억 4,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44쪽 15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 3천만 원, 서원 도서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반납금 8,808만 6천 원, 흥덕 도서관 누수 보수공사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관 서원분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5억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하여 시관의 근무수당, 보수,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의 인건비를 총 1억 4,9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를 예산 내 조정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 부족분 3,126만 원을 계상하고 직원여비 잔액 예상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46쪽부터 447쪽 2024년 지역 에너지 전략 시설 보조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64만 8천 원, 청주 시립도서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국고 보조금 반환금 4,0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1쪽까지 오창 호수 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6억 9,339만 원 대비 2,786만 원이 감액된 46억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48쪽 청사 방언을 위한 인건비 오창 호수 도서관 973만 원, 상당 도서관 473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당 도서관 리모델링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상당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 용도 지정 기부금 발생에 따라 오창 도서관, 내수 도서관 도서구입비 각각 500만 원, 금빛 도서관 청사 방언을 위한 인건비 9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무직 인건비 보수 등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까지 오송 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1억 7,6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정기 간행물 구독비 13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78만 5천 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부터 45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오송 도서관과 6개 분관의 전기요금 부족분 2,6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협이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6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0억 2,056만 원 대비 4,734만 원이 증액된 30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55쪽 평생학습관 청사 방호를 위한 인건비 696만 원, 본관 방수 및 전기 공사를 위해 2천만 원, 지역 대학의 경상 보조를 위해 3,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에서 456쪽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50만 원, 국내협이 33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 반환금 246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공시회 박물관장 전용원입니다. 항상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시회 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급여, 과지급분 정산 및 환수 등 기정액 대비 472만 5천 원이 증액된 3,2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23만 2천 원이 감액된 48억 2,5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63만 5천 원이 감액된 23억 9,9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시간의 근무수당 800만 원과 청원경찰 시간의 근무수당 600만 원, 국내협의 기준경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40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2,5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지영화 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지 파빌리온 조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342만 원과 박물관 유물 구입비 잔액 1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직지연화 기념행사 사업비 낙찰 잔액 541만 원과 국내협의 기준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직지문화 축제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오창 호수도서관장님, 이게 상당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48페이지요. 오창 호수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예. 네, 이번에 상당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하셨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예. 있습니까?
장서 이전비하고 장서 배가 용역하고 따로 구분하셔서 지금 신청하셨거든요. 네. 신규 사업으로요. 예. 장서 이전비 안에 배가 용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장서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세워서 네. 그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 공사 전에 저희 집기류라든지 도서를 저희 그 건물 안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사 때문에 바깥 보관 창고로 이전하는 이사 비용이고요. 네. 장서 배가 용역 비용은 이제 그 공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집기와 도서가 이제 반입이 이전이 되면 근데요, 예. 원장님 과업지시서에는 원위치까지 포함된 액수로 공고를 내셨어요. 원위치까지 해서 점검하는 과업지시서에 원위치에 포함되는 반출, 보관, 원위치 용역에 2억 5,500구로 해서 공고를 내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전비는 별도고 배가 용역하는 거는 별도인가? 라고 해서 과업지시 3월달에 내셨더라고요. 네. 3월달에 내신 과업지시서에는 원위치에 포함되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의 세부 지침을 보시면 배가 도서 점검, 전체 이전 상태 점검까지 해서 세부 지침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배가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 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같은 물품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두 번 배가 용역할 게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애시당초 거기 그 가업지시서에 올라 있는 그 원위치라 하면 도서관 그 내부에 이제 도착을 하는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새롭게 배가라는 거는 어쨌든 라벨 작업해서 자리 원위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의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 배가 용역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사업이 아니죠. 본 예산에 들어갔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의원님 말씀이 뭐 그냥 상당에서 물품을 빼서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지정해주는 위치와 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다가 네. 상당 도서 안에 제 자리에 라벨 작업을 해서 다른 데는 보니까 바코드 작업을 해가지고 라벨 작업해서 목록화해서 제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세부 지침상 봤을 때는 도서의 원위치라고 돼 있어요. 가업지시서에. 근데 거기까지 해서 2억 5천에 띄었는데 지금 다시 또 배가 용역 작업을 3천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도서 리스트에 두 번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의원님, 그 당초에 그 장서 이전비에 그렇게 그 세세하게 들어가긴 했으나 입찰된 업체가 그 배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배가까지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업체, 그냥 이사 업체가 그러시면 공고 잘못 내셨고 낙찰 잘못하셨죠. 지금 같은 도서 100건이라면 100건에 대해서 배가 용역을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 다시 보셨어야지, 이전 작업만.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게 이전 작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에서 입찰 지금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입찰 차액은 반납을 아니, 이번에 입찰한 내용이 네. 배가 용역을 포함하고 계시다니까요. 배가 용역을 뺀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잘못되신 거잖아요. 잘못 설명 드리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셔도 배가 용역 작업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446페이지 시립도서관장님, 공공운영비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도서관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이게 전기라든지 이런 것 에너지 효율 작업하는
건축 리모델링 작업인데 여기 보면 전기요금 부족분이라 해서 2,400만 원 정도가 다시 저희한테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 경비에. 기본기 정비요? 기본 경비에 예. 전기요금 부족분. 예. 시립도서관 전기요금인데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네. 새로 짓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이 얼마나 계상이 될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 시설을 하면 전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냉난방기 시설이 이런 게 다시 놓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되는 조명 시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완벽하게 세우지를 못해서 저희가 요 부족분이 하반기에 부족분이에요? 아니면 네. 새롭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부족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부족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예산 1년 신청을 전에 하셨잖아요. 예, 당초 예산 신청할 때는 그 부분까지 계상하기가 무리수가 있어서 기존대로다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새로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한 거라고 하시면 또 추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그것까지 계상해서 예상치를 좀 더 높여서 본 예산에 세웠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 네. 그 전기세는 전기요금 부분은 전년도 거만큼만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근데 기존에 예. 그 리모델링은 무슨 명분으로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건 SOC 사업이라고 그래서 기반 시설 그 좋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린이 불구하고 아니었고요. 예, 그린이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새롭게 건축 리모델링 했는데 네, 네. 전기세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전기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SOC 사업뿐만 아니라 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뭐 네. 화촌과 뭔가 또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도서관에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효율적으로 사용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이제 시립도서관 쪽에서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매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게 이제 그 네. 감소가 되는지 지켜볼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희- 마른 에너지 효율인데 훨씬 더 인건비도 더 그때도 인건비까지 써가면서 거기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SOC 사업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조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기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솔직히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기가 절약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기 조명기구라든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새로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 또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네. 건축을 계속 리모델링 하시는데 누수는 계속 발생되시는 것 같아요. 누수 네? 이제 청원도서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하자보수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네. 천정에 외장재를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이 코킹 부분이 약간 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보수하고 나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서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폭염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외장의 외부 방수죠. 외부 방수가 깨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창문 틈에 코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이 그린 리모델링이라서 창문은 다 보수하지만 또 옛날 건물들은 지금 옥산이라든지 강내 이런 데서는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작업은 계속하고 책도 많이 바꿔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전기 요금도 더 추가적으로 증가가 돼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배가 용역 작업도 그렇고 좀 꼼꼼하게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은 무조건 적게 잡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이걸 예산을 세우면서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물들은 또 노후화됐고 그린 리모델링이 또 완벽하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시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많은 공사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도서관들이 계속 문을 닫는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도서관이 또 14개, 기저귀 도서관까지 하면 15개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또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집중돼서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창 호수 도서관장님 좀 그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보다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큰 관심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제가 입찰한 것도 보니까 뭐 취소를 했다가 다시 재입찰했다가 한 두세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업지 시설을 보니까 분명히 배가 용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예,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 네. 우리 그 유현주 관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의원님이 내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밑부분에 보면 사인몰 제작해서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1,5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 상당도서관은 그린 리모델링 지금 중이에요, 그죠? 네.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사인몰은 모든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죠? 종료를 한 다음에 유리창의 시트지라든지 아니면 뭐 간판 사업도 이 후 작업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관이 10월로 재개관이 10월로 예정이 됐다가 좀 미뤄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준공을 몇 월로 좀 보고 있으셔요? 당초 계획으로는 11월 중순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12월 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한 거에는 10월이었는데 11월로 또 늘어났어요? 그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 예, 저는 10월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더 늘어져서 11월, 근데 10월까지 가는군요. 그러면 이 12월 안에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인몰 이 사업비는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10월이었다가 또 1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라는 곳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어요. 그죠? 이 살몬 작업도 올해 안으로 더 늘어지진 않겠죠, 설마? 올해 안으로 끝마쳐서 사인물 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그 오송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고요. 이번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이 있더라고요. 예, 오송도서관장 임상입니다. 예, 요게 그러면 지금 그 오송도서관에서만 그 시범적으로 이렇게 연장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도 하는 건지 이것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예, 오송도서관은 야간 개관하는 도서관이 네 곳이 있습니다. 오송도서관, 흥덕도서관, 서원도서관. 조금 큰 소리로 좀 강원도서관. 얘기해주세요. 잘 안 들려서.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오송도서관에는 오송도서관뿐이 아니다. 네.
오송도서관하고 서원도서관, 가로수도서관, 흥덕도서관 이 네 곳에서 야간 개관 시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야간 연장 시간은 몇 시에 원래 끝나는데 몇 시까지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은 9시인데 이 10시까지 하면서 그 국도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전체가 지금 9시까지 다 그건 아니고요. 면 아니잖아요, 지역이나 이런 그죠? 쪽은 6시에 예. 문을 닫는데 예. 기타 이제 다른 그래서 이제 9시에서 1시간 더 연장이 된다는 거죠.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요게 그 요즘에 날씨도 뭐 폭염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노는 거 물놀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실내로 자꾸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 문화재주청에 보면 그 열린 도서관이 있잖아요. 여기도 어제도 거기가 제가 심의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 주말만 되면 여기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도서관에 책보다 그 옆에 또 놀이시설을 했다가 음식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서관이 그 퇴근하고 이후라든가도 좀 와서 그냥 좀 이렇게 늦게까지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었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라서 답변을 못 해드렸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종종 듣긴 하는데 네. 그렇게 운영하려면 뭐 같은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일날은 10시까지 운영하니까 그걸로 하고 주말에는 뭐 6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저희 근무를 꼭 오전 그 9시부터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뭐 2교대 근무라든가 이렇게는 불가한 건가요? 지금 현재도 지금 뭐 평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오전 오후 왜냐하면 10시까지 운영 한 10시까지 사람이 10시까지 하니까. 운영할 수 없으니까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오후에 또 나오세요. 식사하시고 나오시면 그분들이 또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아니면 주말- 열린 도서관처럼 저희가 그 책 볼 수 있는 공간을 뭐 어떤 기계적인 설비를 해서 왜 우리가 이제 도서 반납은 이제 기계로 무인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자가 대출 받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건 그런 시설을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더라도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사실 이제 지금도 예.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예, 알기로 그 자가대출 반납기라고 그래서 퇴근 후에 예약 대출기라고 그래서 거기서 대출해가는 기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꼭 뭐 이렇게 막 뭐 좀 그런 것보다도 좀 조용한 곳에서 왜 퇴근 이후의 시간을 좀 즐겨보시는 커피숍도 가면 막 음악 소리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시민분들은 이제 확대하기 시기를 이제 좀 원하시는데 이제 예, 저희가 예. 현재 상태로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여튼 여기에 지금 그 이외에도 1시간 어떻게 할수 연장에 있는 대한 거죠.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이용하는데 좀 불편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것도 이제 그 시민 편의를 위한 거를 하면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그 계속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지 시원해질 일은 없으니까 이제 실내로 좀 가야 되면은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어차피 지금 우리가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 도서관 평생 학습 본부장님도 좀 같이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평생 학습관장님께 그 페이지 455페이지고요. 읍면동 평생 학습센터. 요번에 그 거점형 해가서 읍면동 그 평생 학습센터 4군데가 지금 거점형 해갖고 뭐 저것도 현방식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4명의 그 인원이 한 명 지금 1개월분 예산이 삭감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요번 계속 이렇게 상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이게? 평생학습관장 신미순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이분들이 이제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거점형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때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주민자치라든가 뭔가 이렇게 같이 MOU 맺어서 그 평생 학습 간의 프로그램을 이제 이쪽 편에 지역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하는 방향인 전에 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 그 지역에 어떤 그 현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지역 리더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이게 지역하고 이렇게 되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그 할 수 있겠다 해서 왜 소규모 딩동처럼 소규모 네. 분들이 뭐 강사 파견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여기 또 평생학습관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조기에 이제 종료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되시는 분들은 거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요게 또 이 지역하고 이렇게 해나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건립형이라고 해서 내수 평생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구별 한 개소씩 해가지고 이제 지금 구별로 전체 청주시에서 4군데 거점형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형이라고 해가지고 구별로 4군데씩 해가지고 이제 읍면동 평생학센터를 한 3월경에 공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연 한 2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강사분들의 뭐랄까 그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사비가 있으니까 강사 인원은 몇 명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거의 읍면동 평생학센터는 이제 신청할 때 1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강사 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이제 그 읍면동 평생학센터에서 원하는 강자 요거를 저희가 강사 거기에 맞는 강사를 평생학습관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강사는 파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10명이 모여.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들어. 그러면 여기 없는 프로그램은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평생학습관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강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마을에서 한 10명이 돼서 네네. 그분들이 강사 요청을 하면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공모할 때 이제 그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강사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분은 또 강사 구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던 민원이 있어서 네. 그거는 그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난타 수업이었거든요. 난타 수업 강사가 안 되고 저희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강사에 만약에 우리가 뭐 평생학습관에 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이상은 더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진 않은 걸로 그래서 알고 지금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에 오셔서 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거 MOU를 맺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강사는 저희가 이제 강사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규 강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규 강좌 그 프로그램이 정해지면은 그 강사를 따로 채용을 해서 정규 강좌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프로그램이나 뭐 시민대학이나 뭐 특강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강사를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르신들이 뭔가 배움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으셔요. 그런데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는 이제 차도 없으시고 이러니까 뭐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떤 그분들을 많이 시설이 있는 데서 한 뭐 10명, 뭐 15명 모이시는데 이거 좀 어떻게 우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없어요라는 거기에서 제가 몇 건을 받아서 그걸 이제 평생학습관하고도 좀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사가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인데 맞춤형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복지도 맞춤형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것도 좀 우리 쪽으로 그냥 되는 것보다 우리가 정해진 룰보다도 이분들이 원하신 걸 우리가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려는 분 계신가요?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욱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58쪽이고요. 네, 하경우 실장님 네, 직지 홍보단체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뭐 직지 세계화 시민 홍보단, 뭐 직지 홍보대사 활동 지원, 뭐 직지 가치 증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해가지고 매년 추진해온 사업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직지 영화 홍보에 대해서 1천만 원이 이렇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
뭐 직지를 뭐 제대로 이렇게 주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영화의 홍보를 지원해서 뭐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좀 단발성 홍보로 1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하경구 실장 나경준입니다. 금년에 지금 제작된 이제 직지 루트에 대한 그 홍보비 1천만 원을 계상을 한 건데요. 요거는 그 2017년에 직지 코드라는 명의로 이제 1편 비슷하게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타로 지금 직지 루트가 나왔는데, 처음에 저희가 2017년에는 충청북도와 저희 시 해가지고 이제 제작비를 지원을 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제작비는 그 부담을 했고, 그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좀 부족분에 대해서 좀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좀 그 예산 상황 등 검토를 해서 1천만 원을 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이 단기간 노출이 저는 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그 하경구 실장 나경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지 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뭐 유튜브에도 이제 지금 그 탑재가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이제 직지 루트도 그 제작사와 좀 협의를 좀 해서 나중에 그 극장 상영작이 끝나면은 일반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좀 개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그 예정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좀 측정할 수 있는 차라리 그 성과제표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관람객 수라든지 뭐 매체 노출의 효과라든지 뭐 연계 프로그램 참여율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의 환영 방안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바꿔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경구 실장 나경준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이 영화가 좀 상업성을 띠는 영화였으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생각지를 않는데 그 다큐멘터리성으로 좀 교육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좀 지원을 좀 하는 거고, 요게 이제 홍보의 지속성 부분은 제작사와 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노력하신다니까 믿을 텐데, 그러면은 이 홍보를 할 때 예산이 1천만 원이면은 충분한 건가요? 그 당초에 이쪽에서 요청한 거는 저희한테 한 5천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요. 예. 저희 시 재정 여건상 지금 1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홍보 효과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재정상 1천만 원을 이제 올리신 건데, 그렇다면은 이 1천만 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 효과가 또 나올 수 있는지도 또 의문이겠네요. 하경구 실장 나경준입니다. 그 부분은 좀 제작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계시지 않으면 우리 존경한 이한국 의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실장님. 네, 하경구 실장 나경준입니다. 그 직지 영화를 제작하는데 우리랑 어떤 협의가 된 내용이 있나요? 그 2017년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된 걸로 좀 파악을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좀 다 그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제 그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작사에서는 자체 홍보비는 편성 안 할 예정이시래요? 그거는 제가 또 별도로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그게 정말 총액이었던 건지, 아니면 시에서 편성하는 내용만큼만 홍보를 하실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지 상표권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3자가 직지를 그냥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 상영하는데 티켓 비용을 안 받나요? 그거는 봤는데 제가 그럼 상업적이지 않아요? 좀 이게 그 상업성보다는 다큐멘터리성이 좀 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영리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비단 무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표권을 우리가 당연히 발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랑 아무런 협의 없이, 시랑 아무런 협의 없이 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홍보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홍보도 해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공익성이 크다고 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고, 우리가 상표권에 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반하는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진행되면은 어떤 분이시든지 그냥 직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무분별해질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전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검토는 지금이라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청주에는 상영관이 있나요? 지금 청주를 아마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주에 상영관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전 좀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청주 시민분들은 타지를 가서 이 영화를 봐야 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작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 청주에서 뭐 이 상영 부분을 했더니 그 제작사 쪽에서는 청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상영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나면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를 하는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제3자가 직지라는 상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그게 만약에 어긋난 거라면 우리가 홍보 비용을 대주는 것도 이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직지 코드까지는 우리가 제작 비용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승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건은 제작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오셨고 그 결과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의원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과 677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청년 정책 담당관 115만 4천 원, 노인복지과 8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057만 5천 원, 오창 호수도서관 3,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